아, 안녕하세요. 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대한헌법조무사. 대헌조? 오늘, 지금 영상 찍는 날짜가 23년 7월 18일이라서 어제가 제헌절이었거든요. 제헌절을 지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헌법 얘기를 하고 싶다. 어, 어느 순간 보니까 몇 년 전, 1, 2년 전이었나? 아니, 누가 헌법조무사 행위를 하고 계시길래 그럼 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조무사니까 헌법 조무사니까. 그래도 나름 뭐 배움의 길이가 길지 않고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법을 나름 공부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법하고 뭐 아주 무관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서 그 조무사 등장 이후에 그럼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용기를 얻어서 법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 이전에는 뭐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 교수, 법학전공한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는 게 있었는데 아주 큰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 정말 감사하고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영상 편집이나 막 이런 것도 안 들어갈 거고 자막은 글쎄요. 제 딕션이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는지를 한번 올려서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자막을 달든 뭐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어, 뭐 수많은 법이 있는데 다른 법을 다루기보다 이미 한 분이 개척을 해놓으셔가지고 헌법조무사의 길을 그래서 개척된 길을 가자. 괜히 예를 들면은 형법조무사 했다가 제가 개척자가 되면은 온갖 욕 총알을 제가 총알바지가 되는 거니까 이미 개척된 오솔길을 걸어가는 그런 의미로 헌법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에 헌법을 좋아하기도 했고 헌법하면서 느낀 점도 꽤 많은 편이었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7월 18일이고 어제가 7월 17일 제헌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 첫 영상이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헌법하면 그래도 일단 제헌절 얘기 한번 하고 가고 싶어서 제헌절이라는 날이 옛날에는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게 뭔 날인데 쉬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한 번은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를 애들이 알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에 한 번은 선생님 누군가가 설명해주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 고등학교 중학생 얘네들이 이제 제헌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만한 지성을 갖추게 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설명을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의외로 초등학교 때 공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안 따라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겠죠. 지금은 뭐 식목일도 쉬는 날이 아니고 제헌절도 쉬는 날이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글자 그대로 뜯어보면은 제가 만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그 제자랑은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조업 요 글자가 아닌데 이거 짓다라는 뜻이 있는데 잠깐만 제헌절에서 쟤는 그 밑에 옷 의자가 빠져 있는 그냥 요제 둘 다 지을 제긴 하네. 근데
제조업할 때 제자에 옷 의자가 들어갔다는 건 뭔가 유형의 생산물이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거 지을 때 약간 추상적인 거나 형 이상학적인 뭔가를 지을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어쨌거나 만들다는 뜻이고, 헌은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절은 날이니까 헌법 만든 날인데, 제헌절이 헌법 만든 날인데 옛날에 왜 쉬는 날이었고 왜 빨간 날이었냐? 우리가 뭐 지금 뭐 건국 몇십 주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건국 나라를 세우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요 날이, 물론 투표는 8월 달에 했지만, 그 8월 그러니까 투표가 있으려면은, 투표를 하려면은, 투표도 그냥 우리 그냥 반장선거 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다 정해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게 가장 궁극적으로 아래 내려가 보면은 기반이 헌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 날이 사실 실질적으로 나라를 만든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이었던 거죠. 국경일이었던 거고. 이 헌법이 영어로 하면은 Constitution Law인데, 이거 제헌절 헌자, 이거 한자 자체는 그냥 법을 뜻하는 한자일 거예요. 그래서 헌법하면 사실 법법인 거죠, 법법. 그러니까 헌이라는 법은 그래도 조금 지금 현대 의미에서 조금 최고 규범, 가장 높은 법이라는 의미가 살짝 뉘앙스가 들어 있긴 한데, 제대로 의미 파악하려면 Constitution Law, 미국 그 영어 단어를 보면은 Constitution이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니? 헌법, 이걸로도 헌법이 나오네. Constitute, 동사로 쓰면은 구성하다, 이루다. 메이크업의 의미가 있죠. 설립하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고 이루고 만든 메이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Constitution Law라고 하면 그 만드는, 구성하는 법, 이루는 법인 거예요. 뭘 이루는지가 아직 목적어가 안 나오죠. 나라를 만드는, 이루는, 구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헌법에 뭐가 있길래 나라를 구성하고 이루고 하냐? 이게 또 근대 이전과 근대를 거쳐가지고 현대로 오는 동안에 헌법의 의미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그 시스템에 관한 근간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국가, 국민, 뭐 영토, 기본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맨날 숱하게 듣는 삼권 분립할 때 그 삼권, 대통령, 국회, 법원, 이렇게 나눠진 이 모든 통치 구조들과 기본권,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게 꽤 들어가 있는 게 헌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헌법은 좀 약간 추상적인 규정 조문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위에 이제 그걸 토대로 쫙 법들이 쌓여 나가고 시스템과 제도가 쌓여 올라가면서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쉬는 날이 될 만하죠. 뭐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뭐 개천절도 쉬고 하는데, 광복절이 8월 15일인데 우리 투표를 해가지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도 8월 15일이고, 근데 진짜로 이 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약간 법에 과몰입해서 보면은 진짜 나라 만든 날은 7월 17일 제헌절이 오히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약간 과몰입입니다, 법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헌법에 관한 얘기를 뭘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제헌절 지나면서 헌법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이후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조항이 있었는데, 막 우리 한참 막 이제 촛불 시위나 뭐 여러 집회 막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리들은 이제 헌법 1조 1항, 1조 2항, 뭐 그 영화 변호인도 나왔고 하면서 익숙한데, 그렇게 멋있는 조항 말고 저는 되게 사소한 조항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헌법 127조 요 조항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은 총 130조 승기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127조라는 건 거의 끄트머리라는 거죠. 그 앞에서부터 이제 국가와
국민에 관해서 쭉 하고 마지막에는 여러 제도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짤막하게 꽤 그래도 좀 짧은 편으로 후반부가 이루어져 있는데 막판에 후반부에 경제장이라는 제목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조문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127조가 나오는 거고, 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어, 아무도 잘 관심 안 가지는 조항이기도 하고 거의. 우리가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 뭐 이런 거나 기본권 뭐 행복 주권 평등권 막 이런 거는 되게 네임드잖아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헌법재판에서 중요하게 심판 대상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기준들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조문이 되게 처음에 접했을 때 의외다?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문 좀 뜯어보면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헌법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헌법은 9차 개헌 그러니까 처음에 재헌 헌법이 있었고 어 1차, 2차, 3차, 4차, 5차, 9차까지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바뀐 수정된 헌법들이거든요. 이 9차 개헌 헌법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1987년이란 말이에요. 1987년 우리 영화로도 1987이 있었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때 굉장히 사회가 격변하는 시기였고 군사 정권, 전던 정권이 아예 무너지고 여야 합의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개헌 헌법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나왔단 말이죠. 이 시기에 헌법을 다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야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만들고 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굉장히 똑똑한 석학들과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만든 헌법이라고 할지라도 음, 여기에 정부가 들어가는 게 그리고 경제장이고 국민 경제 발전의 수단과 여러 방법으로 정보, 인력, 과학기술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게 약간 낯설기도 하고 신기했거든요. 정보라.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야 정보의 중요성이 꽤 흔하고 익숙한 편인데 1987년 당시에 정보? 이게 왜 들어갔지라는 생각이 전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음, 보통 우리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길 때는 보통 정보의 중요성은 군사적 측면이 항상 강했거든요. 어, 현대전은 뭐 정보전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단적으로 지금 되게 길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만 봐도 처음에 전쟁 발발했을 때 러시아는 뭐 단기간에 다 쓸어버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우크라이나가 야무지게 버텼는데 그 버티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서방 국가들이 지원해준 무기들, 물적 자원들 이런 것도 유효하긴 했지만 진짜 주요했던 거는 미국의 원조인데 그 중에서도 물적 원조 말고 통신망 유지. 생각해 보면은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도 이제 빡대가리가 아니니까 전쟁 터지자마자 주요 군사시설 및 통신시설들 다 파괴하려고 작전을 먼저 짰을 거 아니에요. 터졌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복구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아시는 분들은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저는 어디서 들은 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뇌피셜입니다. 뭐 물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들었어요. 그 꽤 나름 권위 있는 사람들의
글이나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인데 어쨌든 들었습니다, 저도. 이때 우리 전쟁 초반에 보면은 분명히 전쟁이 났는데 뭐 러시아 탱크가 막 들어오고 이러는 장면이나 막 군사들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트위터로 계속 퍼다 날랐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게 가능했던 게 미국이 통신을 유지시켜줬다. 이게 진짜 유효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렇게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됐던 시기였는데 우리 1987년이면은 옛날이잖아요, 사실. 몇 년? 40, 30 몇 년이야 지금? 나 왜 계산이 안 되니? 30년 되면은 17년. 그러니까 36년은 된 건데 36, 37년 다 됐는데 40년 가까이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어요. 이 헌법을 우리가 개정할 때 이제 헌법 개정안을 내고 할 텐데 이거를 어디서 참조를 하고 어디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런 개정안을 냈나 좀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찾아보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 법책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작정하고 독일법을 아예 파고 들었기 때문에 이건 법 그냥 상식인데 법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데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대륙이라는 건 유럽 대륙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가 독일이랑 프랑스 대륙법계에서 가장 근간이 된 법체계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로마법 시대로 가는 건데 어쨌거나 대륙법계랑 영미법계는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이랑 아예 법 체계가 시스템이 아예 달라요.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소송의 구조나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본이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대륙법계를 받아들이고 그 일본의 법체계가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륙법계를 따른다. 그래서 독일 헌법을 뒤져보면 독일의 정보에 관한 조항이 이런 게 있어요. 독일 헌법에 연방과 주는 정보기술 시스템 간의 정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과 안전 요구 조건을 협정의 근거에 확정할 수 있다. 정보 기술 정보가 여기 등장하네요. 근데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국가는 과학기술과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공신 뭔가 달라요. 정보가 있긴 한데 이거에서 근데 좀 샘플을 딴 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 게 우리 아까 전에 127조 1항이 저거였잖아요. 근데 2항은 이거예요. 국가는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2항 바로 나오는 게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 기술 시스템, 정보 전달 필요한 표준과 안전 요구 조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모티브로 얻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일본 헌법을 보면은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잘 짜셨다. 1987년도에 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걸 딱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보 여기 정보가 껴있다는 게 인력 개발이야 당연한 거. 과학기술이 뭐 그때도 군사나 국력 자체가 다 과학기술로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던 시대니까. 근데 정보 요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정보의 중요성이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여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긴 한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들은 옛날부터 쭉 있어 왔는데 우리는 지금 개인정보 뭐만 하면 개인정보 막 침해다 뭐 유출이다 막 난리가 나는 게 시작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서 14년 정도쯤에 그게 있었어요. 통신 3사가 다 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정보는 중국에 다 한 번씩은 넘어갔다 막 그런 소리가 생긴 게 이때부터예요. 이때 통신 3사 털리고 그때 털린 게 또 게임사들, 카드사들, 또 뭐 증권사 막 이런 애들 다 털린 거. 대형 포털 사이트.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점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시켜 나가고 개정하면서 좀 정보 보호에 힘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하나 털리게 되면은 이건 뭐 그냥 개인의 일생이 다 털려버리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기억하시면은 이쯤부터 언젠가부터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나 뭐 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잘 안 해요. 요즘도 우리 핸드폰으로 뭐 본인 인증할 때 앞에 생년월일을 치고 1, 2, 3, 4 요거만 쳐서 인증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안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인터넷 가입할 때 뭐 어디 막 회원 가입할 때 뭐 은행 거래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 넣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게 디폴트가 되게 변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이야 요렇게 되는 게 맞는데 자연스러운데 87년도에 이 생각을 한 건가? 이게 정보랑 그래서 경제를 그 검색을 해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보 정보경제학인가? 정보경제학이라는 요 미시경제 분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간에 가진 정보 차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초래되냐. 이거 당연하죠. 정보의 양극화는 결국 부의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을 거고. 저런 것, 잠깐 저게 언제 시작된 건지 볼까? 정보경제학. 1980년부터 정보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정보랑 시장 경제에 관한 연구는 쭉 나오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경제장에 집어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대단하죠? 저는 그래서 요 부분이 계속해서 볼 때마다 인상 깊었고 느낀 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 선견지명 같은 거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 127조가 유명하지 않고 별 관심을 못 받는 조문이긴 한데 한번 언제였지? 지금 23년이니까 한 17년에서 18년 정도쯤에는 한번 약간 주요 쟁점이 됐던 조문이에요. 이게 어, 저 때부터 이제 한창 개헌에 관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개헌을 하자라는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조문 고쳐야 된다, 저 조문 고쳐야 된다 막 서로 막 말이 많았는데 그때 이 127조도 건드려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일단 이게 경제장에 있고 이 127조 경제장에 있는데 거기에 과학기술 요게 문제가 됐어요. 과학기술. 우리나라가 이제 순수과학이 좀 약한 편이잖아요.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노벨상 계속 타는데 우리나라는 못하고. 근데 이게 과학기술이 경제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과학기술 지금 한 단어로 붙어 있거든요. 과학이랑 기술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과학기술이라 하는 게 맞냐? 과학은 과학이고 기술은 기술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조문을 아예 손봐서 여기서 경제장에서 빼버리고 순수 과학과 학문에 관한 쪽으로 분리해가지고 다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일리 있죠. 분명히 일리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여기 있다고 해서 과학 기술이 기술 빼고 순수 과학이 발전이 잘 안 되고 학문 쪽에 헌법 조문을 넣어버리면은 과학 순수 과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애초에 헌법에서부터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에서부터 이걸 여기 넣어버렸는데 되겠냐 시스템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시스템을 잘 손보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시스템 잘 손봐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뭐 헌법 조문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순수과학의 어? 멸망과 부흥이 결정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논리 애초에 헌법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되겠냐라고 논리면은 미국 헌법을 한번 보면 미국은 헌법을 고치질 않아요. 걔는 근데 지금 세계 1위 국가 천조국이 됐는데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보.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도 정보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127조의 의미는 더욱더 빛날 수도 있겠다. 여기에 우리 앞선 선배분들은 1987년도에 이미 정보의 중요성을 헌법에 넣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예, 그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되네요.
아니 첫 영상에 좀 네임드 조문 유명한 조문 재밌는 얘기하면서 올려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이 조문이었어가지고 127조. 그래서 일단은 주저리 뭐 이래 이 얘기 저 얘기 막 중간에 막 빠졌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했는데 주로 이렇게 헌법 얘기 플러스 법 얘기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게 재밌으면 누군가 눌러서 보겠죠. 아니면은 뭐 계속 나 혼자만 올리는 일기장 같은 채널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영상 찍을 때는 좀 더 재밌는 흥미 끌리는 주제 가지고 와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안녕.